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양대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황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특별히 뒤로 넘기고요. 오늘 특징주 그리고 특징 섹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상승 섹터, 즉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간 것이 3개가 있는데요. 먼저 항공주, 여행, 면세점, 이거 뭐죠? 애프터 코로나, 즉 코로나 환경에서 벗어나는 수혜주, 여기에 대해서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일단 대한항공이 이제 가장 대표주로 지금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항공주, 면세점주, 여행주 다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7월부터 단체 해외여행 허용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서 코로나 진정세 반영해서 미국 국민에 대해서 여행 정보를 대폭 완화시켰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5단계가 가장 안 좋은 거고 1단계가 가장 좋은 건데 우리나라 2단계였어요. 주의. 그런데 여기서 1단계로 낮췄어요. 일반적 주의. 여기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행 금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 4단계에서 여행 재고 3단계로 낮췄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여건, 특히 미국인 같은 경우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슈 때문에 테마를 이루면서 대한항공 오늘 상승합니다. 이러한 항공주 아직 여유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 항공주 가운데에서도 한진칼,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가지고 있는 한진칼 아주 추세가 좋습니다. 항공주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요, 조정시 매수 관점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뭐 LCC라고 하죠. 저가항공사, 제주항공, 신고점 계속 돌파하고 있고요. 진에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장주로 나서고 있는 티웨이 항공,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라고 했었는데 다시 눌려서 3일 동안 눌린 이후에 오늘 다시 뻗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살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항공주, 여기에서 이제 바로 또 쭉쭉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눌릴 때마다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 충분하다라는 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더불어서 그러면은 여행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행주, 모두투어, 하나투어,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이 롯데관광개발이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모두투어 오늘 1% 상승했는데 고점에서 밀리죠. 여기 저항대가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지금 저점은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시에는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 할 수 있는 요건 충분하고요. 하나투어도 고점 분명히 친 상태에서 요번에 이틀 전에 저점을 또 잡았거든요. 최소한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는 좋죠. 신고점을 갱신했잖아요. 카지노도 같은 사업부에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수혜, 그거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좀 더 좋다라고 얘기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면세점 관련주도 하나 보죠. 호텔신라,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저점은 3일 전에 다 찍었어요. 그래서 반등이 들어오는데 전 고점대 가까이 와서 오늘 올라가는데 매물을 받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행, 관광, 항공주,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 아직도 기울일만 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유 종목, 화학주는 급락을 했어요. 화학주는 급락을 했는데 정유 종목들이 나름 강했습니다. GS, 강보합, 아침에는 강했는데 약간 매물 나오면서 강보합으로 마무리 짓고요. S-오일 2.8%, 장 초반에는 또 고점을 넘기는 줄 알았어요.
5% 상승했다가 약간 매물 조정 받으면서 지수 하락에 따라서 고점에서 약간은 밀리면서 나왔고요. SK이노베이션 1.6% 더 올라갔다가 같은 맥락이죠. 지수가 오늘 빠져서 그래요. 장 초반보다 더 빠져서. 이 이유 WTI 미국이죠. 텍사스유가 7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에 따라서 유가 상승에 대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정유만 생각한다면 S-오일이 가장 강합니다. 대장주인 건 분명한데요. 2차 전지까지 생각을 하면은 SK이노베이션 왜 얘는 횡보를 할까? 정유도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이 분야가 있고요. 2차 전지가 성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종목 보시죠. 하향 추세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유는 좋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최근 2차 전지가 하락하다 보니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2차 전지 흐름이 이제 바닥을 잡을 겁니다. 바닥을 잡는다면 이 SK이노베이션은 좀 더 빠른 상승세, 위치가 다르잖아요.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로 오른 종목 중에 대북 관련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침부터 눈에 띄었는데요. 그 대표 종목 아난티 장중에는 7% 넘게 상승했다가 윗꼬리 달고 살짝 내려와서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랬느냐? 여당이죠. 여당과 정부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추진 소식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이거 뭔 얘기냐면요. 판문점 선언이 있었죠.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그 이후 국회에서 이 비준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미적미적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방미를 한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 그러면은 과거에 싱가포르 선언에 이어서 바톤을 받아서 추진해 나갔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부의 뒤에서 따라오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협의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후속 조치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놓고 보면은요, 점점 이 대북 관련주에 대한 이슈, 특히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주 일단은 아난티가 오늘 대장주로 치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도 좀 올라왔죠. 신원, 인디에프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면서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는데 이들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종목군 몇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역시 1위네요. 오늘 관심주 보면은 각 사이트에서 다 1위가 두산중공업인데요. 오늘 뉴스만 한번 잠깐 보겠죠. 원전주 하루 조정 만에 반등. 장 초반에는 두산중공업 강하게 올라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주고 아주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두산중공업 공매도 폭탄 하루 만에 다시 반등. 고변동성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죠.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검색에 나와 있는 뉴스 이외에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라크, 한국, 러시아 등과 45조 규모의 원전 건설 논의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전력난 해소 위해서 2030년까지 원전 8기 건설 계약, 한국관리와도 회담, 한국 업체 이라크 당국자들에게 UAE 원전 탐방 제안하기도,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구소련과 관계를 많이 맺었었죠. 그런데 이라크 전쟁 이후 친미 정부가 들어섰죠. 사실상 과연 러시아와 우리나라 경쟁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로 돌아갈까?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이라크까지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는 점에서 오늘 상승폭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차트로 잠깐 보시면은요, 어저께 급락을 했어요. 이거 이유 말씀을 드렸죠. 단기 급등에 따른, 그리고 투자 경고가 나왔어요. 급등에 따라서 과열 분위기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조치죠. 오늘 뚝 떨어져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장중 밀렸다가 다시 고점 10% 가까이까지 상승했다가 완전히 널뛰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승 마감합니다. 거래량 쉽게 죽지를 않네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지, 이것을 꺾여서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판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맥락의 대한전선 종목 가보죠. 최근 들어서 대한전선 초급등했죠. 최근 들어서 소위 시장을 화두를 끌었었던 종목이 두산중공업과 대한전선인데요. 뉴스 보시죠. 오늘 뉴스. 대한전선 주가 급제동, 이틀 연속 하락.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보면은 초급등했어요. 최근 어제 고점 치고 쭉 빠졌다가 오늘 다시 한번 내리는 흐름인데요. 한두 번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까지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더 떨어지더라도 견디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이 종목은 고점을 쳤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소위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밈 주식이라고, 미국에서 온라인 혹은 카페, 소위 이런 곳에서 화두가 되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죠. 이 대한전선과 두산중공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밈 주식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점, 공매도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공매도가 손들고 환매수가 될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HMM 한번 보시죠. HMM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새로운 뉴스는 없었습니다. 미국 운항 선박 증편 소식, 계속 증편을 최근에 임시 선박까지 하면서 증편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고점은 못 찍었죠. 여기에서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스권으로 보시라고 해서 4만원 초반이면 매수해야 된다는데 어저께 찍고 올라왔죠. 중립입니다. 이제는 여전히 박스권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뉴스 보면은요, 없어요. 나쁠 게 없어요. 삼성전자. 근데 왜 못 가? 오늘도 떨어졌어요. 오늘 1% 가까운 하락을 했어요. 나쁠 게 없는데 왜 그럴까? 보면은요, 내일이 쿼드러플 이칭데이예요. 이때부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죠. 급등하는 날부터 쿼드러플 이칭데이로 인해서 일정 부분 끌어올려서 지수를 끌어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완급 조절을 한 거예요. 쿼드러플 이칭데이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주가 흐름에서 놓고 보면 바닥은 쳤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바닥은 쳤다라고 보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 추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에 하이닉스에 있는데, 하이닉스 역시 오늘 4% 급락을 한 거죠. 불량품이 나왔다라는 뉴스, 근데 하이닉스 본사에서는 루머다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거와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요.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위
외국인 선물의 한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가지수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사고 필요에 의해서 팔고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그래서 수익은 다른 종목군에서 많이 나고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뭐 보유하시거나 저가 매수도 괜찮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죠.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